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같이 살펴볼 부분은요, 고1 공통국어 창비, 대화 예절과 책임감 있는 국어 생활입니다. 저희는 이 단원에서 대화의 원리와 단어와 관습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대화의 원리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원리 첫 번째, 협력의 원리입니다. 대화 참여자는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하자는 의사소통의 흐름에 맞게 말해야 하고, 청자는 목적이나 상황에 맞게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 해당 협력의 원리에는 총 4가지 격률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양의 격률,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전달하는 것. 질의 격률,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 또한 증거가 불충분한 것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관련성의 경률은 대화의 주제와 관련 있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태도의 경률은 모호하고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명료하고 간결하게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협력의 원리에 따른 다음 대화들을 보고 협력의 원리를 잘 지킨 사람의 기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입니다. 이러다 수업 늦겠어. 얼른 준비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이거 봤어. 라며 전혀 다른 주제를 던지고 있죠. 따라서 가는 주제에 어긋나는 말을 했으므로 관련성의 경륜을 위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입니다. 시험 범위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라는 물음에 응, 100쪽부터 176쪽까지야. 라며 관련성의 경륜과 협력의 원리를 잘 지켜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 원리를 가장 잘 지킨 사람은 나가 되겠습니다. 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사세요? 라고 물으니 나는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5분 정도 가다가 편의점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서 라며 불필요하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의 경륜을 위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라는 내일 놀러 갈래? 라는 질문에 괜찮아 라며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죠. 이는 태도의 경륜을 위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손성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손성의 원리란 대화할 때 서로 예의 바른 태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도 5개의 경륜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요령의 경륜,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관용의 경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찬동의 경륜,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최소화, 칭찬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겸양의 경륜,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겸손한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동의의 경륜입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 중 다른 점은 최소화하고 공통점은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손성의 원리를 잘 지키고 있는 대화를 파악하고 지키지 못한 대화의 경우 어떤 경류를 위배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면 유지의 원리입니다. 체면이란 사회 구성원이 생각하는 자신의 공적 자아상이며 소극적 체면은 자신의 행위가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적극적 체면은 바라는 것이 상대에게 수용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대화 참여자들은 상대방의 소극적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적극적 체면을 세워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체면 유지의 원리에는 총 2가지가 있는데요. 소극적 체면을 손상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대에게 부담을 준 것을 사과하는 표현을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적극적 체면 세워주기에는요, 상대의 능력을 인정하고 서로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대화를 보고 공존성의 원리에 대해 판단해 봅시다. 도윤아, 다음 주가 결선이니까 보컬인 내가 제일 잘해야 돼 라며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는 요령의 경륜을 위배한 말하기에 해당합니다. 이에 도윤이는 유나 네가 드럼으로 박자를 잘 잡아줘야 내가 잘하지 라며 동일하게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말하기를 하고 있죠. 이럴 경우도 요령의 경륜을 위배한 것입니다. 연우는 실력을 갖춘 사람은 기타 연주자인 나뿐인 것 같아. 너희 모두 분발해야 돼. 라며 자신의 능력을 치켜 세우고 상대의 능력을 깎아내리고 있죠. 이는 겸양의 경륜과 찬동의 경륜, 그리고 요령의 경륜을 모두 위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서는 정말 너희들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라며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이 다름을 강조하고 있죠. 이 또한 동의의 경륜을 위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담화 관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화 관습이란 특정한 언어 사용 방식과 태도를 공유하는 집단인 언어 공동체가 오랜 시간 공유해온 의사소통 규칙이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담화 관습은 직업이나 세대, 성별, 시대, 사회 문화적 상황과 맥락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단어 관습의 경우 속담, 관용구, 옛 사람의 글 등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단어 관습의 경우에는 통신 언어, 매체 자료, 현대인의 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말의 단어 관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족과 공동체 중심의 단어 관습이 나타납니다. 저희는 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대신 우리 나라라고 표현하며 집단 중심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단어 관습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열과 격식을 중시하는 단어 관습입니다. 저희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언니, 형과 같은 호칭이 바로 이러한 서열과 격식을 중시하는 단어 관습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정서와 감정 표현을 강조하는 단어 관습인데요. 예를 들어, 빈말이라도 호감과 호의를 표현하고 싶어 체면을 중시하고 돌려 말하는 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말의 신중함을 강조하는 단어 관습입니다. 말을 항상 삼가야 할 대상으로 여기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거나 상황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속담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표현이 있겠죠. 이러한 속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어 관습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화의 원리와 단어 관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다음 중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1번의 답 3번이었습니다. 친구가 칭찬을 해주었을 때 고마워. 사실 나도 내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고 있죠. 공손성의 원리에서는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거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표현을 지양합니다. 해당 표현은 칭찬을 받았을 때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여 표현함으로써 겸양의 경류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답은 3번인데요. 저희 5번 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명령 대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여 문 좀 닫아 대신 문 좀 닫아주겠니? 라고 말했다. 이는 직접적인 명령 대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여 말함으로써 상대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요령의 경륜을 지킨 말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대화 예절과 책임감 있는 국어 생활이었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